네, 안녕하세요. 100일 고전 지혜,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기본 과정,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고전 101권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 경제 분야 세뮤얼슨의 경제학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의 부를 늘리고 국가 경제의 중도주의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강동대학교 경찰경호과 박상록 교수입니다. 강의 순서는 세뮤얼슨의 경제학 소개를 하고요. 경제학을 왜 공부하는가, 현대 혼합경제, 미시경제학, 요소시장, 거시경제학 순으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란 무엇입니까? 경제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단순히 어렵고 복잡하고 따분한 어른들의 돈 이야기인가? 부동산, 주식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동양에서 경제란 그 한자에서 다스릴 경자에 구제할 제자를 씁니다. 다스리고 구제한다, 즉 경세제민이나 경국제민의 준말로 나라를 맡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서양에서 경제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코노미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오키노미아입니다. 집을 의미하는 오키오스, 그리고 경영과 관리를 의미하는 노미아의 합성인 것이죠. 집을 관리한다는, 경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양은 마치 거시경제, 서양은 미시경제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100일 고전 중 하나인 이 세뮤얼슨의 경제학에서는 경제를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의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을 말하는 거고, 서비스는 인간을 만족시켜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값진 재화와 서비스는 항상 부족해서 모두에게 잘 분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세뮤얼슨의 경제학에 대해 읽고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경제적으로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길 것입니다. 먼저 폴 세뮤얼슨이 쓴 경제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판은 1948년에 발간되었고요.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유비온이라는 출판사에서 19번째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상권과 하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상권은 미시경제학, 하권은 거시경제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 경제학의 정수인 이 책은 현재까지 경제학 교과서로 70년 이상 대학 교재로 활용되고 있고, 논문에 많이 인용되는 시중에 출간된 경제학 교과서의 근간이 되는 고전이자 경제학 관심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경제학 교과서 분야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세뮤얼슨의 경제학은 경제학의 핵심 이론과 원리를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고, 오늘날의 정책 현안이라든가 경제의 중요한 논쟁 같은 기존 교과서가 다루기 힘들어하고 깊게 파고들지 못한 그런 현대 경제학의 이론과 이슈에 대해서 저자 특유의 통찰력과 대담함으로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교과서는 4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고, 약 400만 부 이상의 판매가 됨으로써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경제학 교과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폴 앤서니 세뮤얼슨은 1915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태어나서 2009년에 작고하셨습니다. 세뮤얼슨은 미국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16세에 시카고 대학에 입학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어 26세이던 1941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MIT 교수가 됩니다. 세뮤얼슨은 24세의
대학원생이었던 1939년 발표한 논문에서 승수 효과와 가속 효과를 결합한 동태적 거시경제 모형을 제안합니다. 그 후에도 국제무역, 공공재, 경제 성장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론의 정비와 확장에 기여한 연구 업적으로 1947년 존 베이츠 클라크상과 1970년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공저자인 윌리엄 도브니 노드하우스는 1941년생 미국 경제학자입니다. 2018년에 기후변화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내생적 성장 이론을 연구한 공로로 폴 로머와 공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노드하우스는 예일대와 MIT 출신으로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고 세뮬슨 경제학은 1985년 12판부터 공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최은효 교수님이 이 세뮬슨의 경제학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현대 경제학 교과서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부분 중에 기억이 남는 부분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제 분석 기초라는 제목의 세뮬슨의 박사학위 논문은 이 경제학 분석의 수학적 분석 기법을 광범위하게 도입한 최초의 논문으로 잘 알려져 있고 1947년에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그의 열과 일의 관계에 대한 연력학 기법을 경제학의 균형 분석에 적용을 해서 매우 유용한 결과를 얻었음을 발표하였는데, 이때부터 이 후학들이 그의 수학과 밀접하게 연계시키고 경제학이 물리학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 인식이 이후 후학들로부터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화학 반응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르 샤를리에 법칙을 경제학에 응용을 해서 이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수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수학 지식 없이는 연구 결과를 해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지요. 이와 같이 경제학에서 수학을 융합해서 보다 체계적인 사회과학이 된 것은 바로 세뮬슨의 공헌이라고 하겠습니다. 백일 고전의 대부분이 융합에서 지혜를 얻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세뮬슨의 경제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서의 상권은 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공급과 수요, 그리고 상품 시장 같은 미시 경제학, 노동, 토지, 자본과 같은 요소 시장, 정부의 세입 세출, 효율과 평등, 국제무역 같은 경제 원리의 활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원은 경제 성장과 경기 순환의 거시경제학, 성장과 발전 그리고 세계 경제, 실업, 인플레이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서문은 폴 세뮬슨이 1948년 초판 이래 19번 개정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그 서문입니다. 여기서 이 자신이 스스로 중도주의 교과서라고 하면서 엄격한 원리 원칙에 따른 시장 운영과 정부의 공정한 그런 감독의 혼합 경제의 제한적 중도주의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뮬슨의 경제학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학을 왜 공부하는가입니다.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금리나 환율, 주가 등 금융을 연구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 올랐고 실업이 늘고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좋다 나쁘다, 수출이 적다 흑자다, 공정한 배분이 되지 않아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다는 등등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개인의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일로부터 해서 경제의 궁극적인 목적과 연구 주제를 찾고 빈곤을 줄이면서
세계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은 사회가 값진 제어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여러 개인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한다고 하면서 희소성과 효율이 바로 경제학의 쌍둥이 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논리는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으로 오류를 줄이고 궁극적인 목적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세미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학은 차가운 머리의 지식을 활용하여 뜨거운 가슴을 보완함으로써 사회의 능률과 번영과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평형을 찾는 데 자기 몫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현대 혼합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뮤얼슨이 경제를 조직하는 3대 문제,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품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 것인가? 두 번째는 상품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상품을 생산하는가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 메커니즘, 즉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정부가 손을 떼고 자유방임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결정하는 통제 경제가 있고, 이 두 요소를 갖춘 혼합 경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대부분 혼합 경제를 채택하고 있죠.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시장 경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회주의는 사회의 평등, 공유와 공동운영, 계획경제를 말합니다. 그러면 혼합경제는 뭐냐? 자본주의의 경제, 계획경제 요소를 가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혼합경제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기업과 정부의 규제와 과세와 공공사업을 함께 활용하는 경제를 말합니다. 경제는 자급자족의 사회보다 분업을 통해 일이 숙달되고 전문화되어 개별화된 상품을 집중하게 되고, 자신의 잉여 생산물을 다른 개인과 나라가 교환하게 되면서 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화폐가 발달하고요. 자본과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 수요가 연결돼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라고 하는 이 문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처음 인식한 사람이 바로 애덤 스미스입니다. 네, 그의 저서 국부론에 보면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장 시스템이 마치 자비로운 보이지 않는 손이 전체 과정을 주의하듯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경쟁이 작동하는 시장 경제의 놀라운 속성을 발견한 것이죠. 하지만 독점이라고 하는, 또 공해라고 하는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생기면서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시장 실패가 생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 즉 이러한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 것이죠. 경제의 불안한 탓에 생긴 그러한 공해나 실업 문제, 금융공황, 부와 빈곤의 양극화, 이런 해악들을 해결하고자 정부 개입이 나온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 경제에서 세금과 규제, 재화와 서비스를 활용해서 경제 효율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로 형평을 고무하면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성장하는 데 촉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에 대한 것이 어떤 게 맞느냐, 서로 논쟁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무얼슨이
얘기하는 그 보이는 손에 대한 주장에 반대하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최근에 프리드먼과 세뮬슨의 논쟁을 다룬 책도 나왔습니다. 이 프리드먼은 정부 개입의 실패, 즉 정부 실패를 지적하면서 자유시장과 최소한의 정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개입은 사회주의로 기울어지고 국가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국가가 독점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높은 세금 때문에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과도한 환경 규제, 실업의 증가 등 정부 실패가 지적이 되면서 1980년대 무렵부터 여러 나라의 보수파 정부가 세금을 줄이고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소득세율을 낮추고 관대한 정부 복지 사업의 혜택을 줄였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이러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뮤얼스는 이러한 시장 경제의 실패의 원인과 정부 개입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시장의 결정을 교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부 실패도 있지만 효율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사회를 하려면 혼합 시스템의 양쪽 절반인 시장과 정부가 둘 다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미시경제학에서 공급과 수요에 대한 법칙, 곡선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가파르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와 감소 때문이겠죠. 이 경제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가격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이론입니다. 수요의 증가와 감소를 갖게 하는 요인들이 있고 이 공급의 증가가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의 사용이 증가하고 컴퓨터 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컴퓨터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런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시작은 다름 아닌 이제 수요와 공급 법칙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격이 변할 때 이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를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에서 올해 풍년이 되었는데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낮아져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어 정부가 수확을 제한하면서 지원하려고 수입 제한이나 농민 보조금으로 생산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뮤얼스는 이런 정책이 비효율적이다 라고 합니다. 농산물은 대표적인 이 비탄력적 상품으로 가격 변화만큼 수요와 공급 조절이 쉽지 않죠. 풍년이 들어도 농민은 좋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와 자본은 한정돼 있고 고정돼 있고 노동을 계속 투입한다, 증가시킨다 했을 때 초기에는 생산물이 증가하겠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점차 감소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경제학은 이렇게 사회 경제 현상의 법칙을 찾는 과학입니다. 또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도 있는데요. 소비자가 선택한 방식을 효용, 즉 만족이라고 하고요.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상품을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얻는 추가적인 효용을 뜻합니다. 자, 제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헬스를 하고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 첫 잔의 물은 꿀맛이겠죠. 근데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네 번째 잔은 이제 갈증이 해소가 됐으니까 점점 적은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어느 상품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그 상품의 한계 효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서 이러한 법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 효용 균등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때 균등하게 소비하는 것이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원리입니다. 실제 우리가 소비 활동을 할 때요, 이렇게 한계 효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소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이 한계 효용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미시경제학의 무차별 곡선이 있습니다. 무차별 곡선이란 두 재화를 변수로 하는 좌표에서 소비자가 느끼기에 효용이 같은 두 재화의 조합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그 곡선은 이제 피자와 펩시콜라의 소비자 균형이 어딜까 하는 건데요. 바로 예산선의 기울기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일치하는 그런 접점에서 달성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균형 상태에서 한계 효용이 가격과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자에게 같은 만족을 주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해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규모의 경제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기업의 생산 규모가 증가할 때 생산량의 증가가 노동, 자본 등 이런 생산 요소의 증가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점점 줄어들고요, 이익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를 크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메어스는 기술 변화라고 하는 이 생산 함수를 위쪽으로 이동시키면 그러면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가치는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즉, 기술 변화는 생산 함수를 위쪽으로 이동시킨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그래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시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학관계나 경쟁으로 구분됩니다. 이 시장 구조의 대표적인 유형은요, 첫 번째가 독점입니다. 독점은 단 하나의 기업이 산업 전체의 산출량을 생산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과점은 유사하나 차별화된 제품을 소수의 판매자들이 공급하는 것이고요. 독점적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소규모 기업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차별화된 그런 제품을 공급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 경쟁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다수의 소규모 기업들이 동질적 제품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완전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 경쟁을 초래하는 요인이 많습니다. 비용 하락 이외에도 특허라든가 정부 규제 같은 법적 제한에 의한 진입 장벽이 있다든지, 높은 진입 비용이 있다든지, 또 광고 및 제품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완전 경쟁인데 완전 경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과 가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상품을 만들려면 노동자도 있어야 되고 공장도 세울 땅도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노동자, 토지, 장비와 공장과 같은 그런 요소들은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소득을 벌게 되고 또한 사회 구성원 사이에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고소득이 뭔가 유산이나 운이 빚는 불공정한 결과다. 그리고 빈곤은 차별과 기회의 결핍에서 생기고 시장의 소득 분배에 간섭해봐야 경제의 효율만 해치게 되니 모두에게 해롭거나 또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무스는 시장이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서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을 계속 증대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유방임 경제에서 소득과 부를 공정하고 평평하게 분배해야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 그거는 없다고 말합니다. 세무엘슨의 저서이 상권과 학원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이 앞에서 얘기한 것은 미시경제학에 해당이 되고요. 학원에는 거시경제를 다룹니다. 이 거시경제학은
국가 경제 전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연구하고 총 산출, 고용, 물가 상승, 대외 무역, 금융의 순환적인 변동을 연구하는 겁니다. 주로 국내 총생산 GDP가 있는데 이 실제 시장 가격으로 측정하는 명목 GDP, 실질 GDP, 잠재 GD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기 후퇴라든가 경기 침체, 지금 불황이죠. 경기 확장 혹은 호황, 가고 싶습니다. 이 실업률과 물가지수,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도 있죠.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뉴스에서 많이 듣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근데 이 거시경제학은요, 1930년 대공황 시절에 이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승수 효과를 이제 모형을 이야기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낸 데서 비롯됩니다. 미국 경제의 대공황 때에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케인즈의 승수 모델을 통해서 그 효과를 보고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승수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경제 주체의 지출, 특히 투자, 정부 지출, 수출이 변하면, 즉 늘어나면 그 산출량과 고용도 늘어난다. 변화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어려울 때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다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 호황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이론인데 이 세뮤얼슨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그런 뉴스가 너무 많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많은 대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뭔가 우리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세뮤얼슨이 얘기한 것처럼 네 가지라고 봅니다. 인적 자원, 자원, 또 자본,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되겠군요. 세뮤얼슨의 경제학을 읽고 나서 본인은 평소 이제 돈이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요즘 Z세대들은 또 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책을 많이 읽어보고 경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또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연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100일 고전 지혜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기본과정 사회경제 분야의 세뮤얼슨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예, 우리의 부를 늘리고 국가 경제의 중도주의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동대학교 경찰행정과 박상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